그리고 혹시 또 잠깐 유튜브에서도 공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뭐 절반이다 아니면 아니요,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매우 행복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는 이게 원래 1년 정도는 더 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랑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기관이 없는 때에도 1년은 더 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아직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근데 사실 이게 저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수는 뭘 사야 되를 물어보고 이제 중수는 언제 사고 팔아야 되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고수는 얼마를 베팅해야 돼를 물어보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요즘 페이스북에 이런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와요. 2016년에 내가 뭐 이더리움을 사가 35배 올랐나 뭐 이런 거건데 근데 딱 그 비중을 보니까 50만 원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야 그래 36배 버는 그 해안을 네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왜 올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니?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뭘 사고 언제 사느냐. 그 사람 다 잘했어요. 이더리움 샀고 2016년에 샀어요. 잘했어. 35배 벌었거든요. 근데 왜 그것만 투입 안 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투자에서 얼마를 베팅하느냐.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그 시나리오가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손절가를 한 25% 정도 잡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보통 상승장에 있는 조정장에서 그 정도 떨어지니까 그 정도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조정은 안 온다? 30% 이상 빠지진 않는다? 30% 이상 빠지면 그거는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고 하락장이 시작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케이, 그러면은 25% 손절폭으로 잡는다 하면은 내가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000만 원이라고 해요, 1,000만 원. 그렇다면은 첫 투자할 때는 우리는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4천만 원 들어가서 25% 깨져서 손절 치고 나오면 1,00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죠. 떨어지면 내가 1,000만 원 털고 나온다.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가 와도 우리가 잃는 금액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베스트 시나리오는 오르는 거죠. 내가 4천만 원 산 후에 얘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추가 자금을 배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떨어져도 난 계속 수익 구간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때 추가 자금을 배팅하는 걸 불타기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상당히 좋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결국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투입하는 자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산 비중도 커지거든요. 이걸로 나중에 꽤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처음에 작게 들어가서 그 리스크를 밑에는 막아놓고 손실을 짧게를 지킬 수가 있고 근데 올라갈 때는 불타기를 해서 비중을 점점 키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같이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베스트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추세 추종 방법인 거네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 추세 추정과 리스크 관리가 둘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작게 들어가서 떨어지면은 이제 빨리 털고 나오고 그 대신 올라가면 계속 추가하는 거. 네. 근데 이게 참 저도 미국 주식도 특히나 이제 모멘텀 추세 추종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엔비디아. 네. 그런 오르는 주식에 더 올라타는. 네. 특히 요즘 강세장이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구독자분들 그런 걱정하실 거예요. 아니 그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불타다 보면은 평단가도 올라가고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가 계속 타다 보면 이제 어느 고점이 와가지고 다 잃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 최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 손절하면 돼요, 그것도. 그래도 낫는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를 이룬 거잖아요. 지금 1억 원저리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럼 이러면 뭐 1억 2,500에 한번 또 추가 매수하고 1억 5천에 추가 매수하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예를 들면 한 3억까지 간다고 쳐요. 근데 그럼 3억에서 25% 꿀꿀하지면은 2억 2,500 정도네. 그럼 2억 2,500 정도에 결국은 익절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어차피 이게 들어가다 보면 한 4차, 5차 후에는 결국 막히게 돼 있어요. 이게 내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네, 무한 매수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무한 불타기는 안 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 나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차, 4차, 5차면은 끝날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도 결국은 계속 올라가지고 25% 떨어질 때 턴다 하더라도 그 밑에 사놓은 게 다 이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 법니다. 그렇게 하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이게 진짜 10억까지 갔다가 다시 1억으로 떨어지면 나 평단가 올라가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망하는 거 맞는데 근데 그거는 고점 대비 옆으로 떨어질 때 익절을 안 했다라는 게 가장 한 거죠. 근데 익절하면 되잖아. 근데 왜냐면은 부동산에 익절이 어렵지만 코인이나 주식은 가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지난번 사이클 때 2007년에 저도 회사 다닐 때인데 동기들이 진짜 코인을 많이 벌었다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50만 원. 다시 네. 못 팔았군요.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예. 이제 1억이 2억 되고 3억 되니까 갑자기 10억이 이제 다 저한테 그래서 이제 딱 10억이면 나온다 그랬는데 못 나오죠, 또. 못 나와요. 네. 이 조정을 내가 어떻게 견뎠는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주식도 다 마찬가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해주신 방법에 따르면 약간의 어떤 목표 지점과 어떤 내가 이쯤 되면 판다라는 좀 계획이 있긴 있어야겠네요.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게 왜냐면은 그 이제 이삭 뉴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천체 움직임을 그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은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네. 지도 주식하면서 말아먹었거든요. 이 우리 뉴턴 선생님이. 그 근데 똑똑한 분이 그쵸.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네. 지금 뉴턴보다 몇백 년 후에 사는데, 극간 천체의 움직임도 계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바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간의 광기 따위는 어디까지 갈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3억으로 갈지 5억으로 갈지 10억으로 갈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목표를 이제 정해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요. 왜냐면은 내 목표가 예를 들면 뭐 100만 불이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2억인가 3억인가 갔어요, 근데. 네. 달성했어요? 털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30억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난 완전히 바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목표 달성해도 그 올라가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 파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일부 포지션 조정은 좋다고 봐요. 예, 일부 포지션 조정은 하는데 그래도 무조건 일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세가 안 꺾이면. 이게 10배 더 갈 수 있잖아요. 예, 모르는 거잖아, 이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주식 투자했을 때 100% 넘어가면 2배니까 아, 그죠. 예. 제 원금 빼버려도 맞아요. 그렇죠. 예, 얘는 네. 남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예 그 주식은 100% 네. 넘어간 주식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가 안 보는 계좌에 옮겨버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게 얼마 수익률인지 모르게.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그게 뭐 다시 다 깎여도 나는 원금 손해가 아닌 거고 네. 뭐 그런 거니까. 아니면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내 총 자산의 몇 %를 비트코인까지 가는 게 좋을까? 저는 뭐 25%, 30%그 정도 아니까 뭐 쉽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폭등하면은 당연히 그 비중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조금씩 팔아가지고 딴 걸로 옮기는 방법도 있죠. 그 나머지는 계속 이제 30% 언저리를 유지하고,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 광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네.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아, 어려우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 말 네. 그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얼마 뭐 이상 되면 분할 매도한다던가 그죠. 자산 비중상 야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거로 좀 옮겨 놓자 그죠. 뭐 이런 네. 것들의 계획을 좀 충실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산 1억인데 뭐 이러면 1,000만 원을 들어갔어요. 네네. 네.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네. 이 1,000만 원이 갑자기 뭐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1억 4천만 원 중에서 내가 이제 4천만 원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30% 이제 되는 거네. 예, 그렇죠. 그때부터 살짝 조금씩 팔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근데 계속 보유하고 이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작가님께서 전체 포트폴리오 한 5% 정도?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시면 투자 가능 자산에 아니면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를 암호화폐 배분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그랬고요. 처음에 그랬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비중이 이제 많이 들었겠네요. 왜냐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비중 불어났죠. 이게 이제 딴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큰데 네. 지금 저도 제 자산이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게 제가 지금 비상장 투자를 여기저기 해놨는데 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잭팟들을 심어 놓으셨군요. 이제 잭팟이 될 수 있는. 네, 거. 그렇죠. 근데 그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 자산의 몇 %를 거기다 갖다 박았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데, 근데 이제 금융자산 경우에는 잠깐 지금 얼마이냐? 이거 있고 저거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한 4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은 좀 넘었나?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지금 정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제든지 처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여기. 네. 비상장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작가님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사이클상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비중이 지금 25%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네. 뭐 한 4, 50% 정말 좋은 일이죠. 네, 그죠? 거기 넘어가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뭐 네.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리한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매도 시나리오가 진짜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거 한마디로 내 자산의 그 몇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은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정리한다라는 게 이제 한 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 정리하는데 그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알트 친구들도 다 같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25% 떨어지면은 알트는 사실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대신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두세 배 올랐으면 얘네들도 이미 10배 이상 올라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40, 50% 깨져도 속은 많이 쓰리겠지만 그래도 벌고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건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 좋고. 그럼 혹시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 거의 다 알트코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이더리움 정도는 그래도 그냥 그 메이저 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고 그래서 그 두 개 코인은 제가 장기 보유를 그냥 하고 있고 트레이딩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솔라나랑 BNB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랑 BNB. 예, 왜냐면은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 킬러로 나왔다 뭐 하고 이제 확장성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솔라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번 상승장의 가격도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은 사실 비트코인 정도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퍼폼이 없어요 지금 이더리움이. 예, 그리고 이제 BNB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금광이 발견되면 청바지를 팔아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격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레비 스트라우스 이런 사람이 떼부자가 됐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금광을 찾지 못했으나 청바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팔아서 떼부자가 되었다. 근데 바이낸스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코인에 사람들이 관심 많아지면은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따나 못 따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래량은 확실히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 거래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BNB
BNB는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얘네들이 돈을 벌면 그걸로 바이낸스 코인을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식을 바이백하는 것처럼 근데 애플도 엄청 오른 게 사실 애플이 아이폰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바이백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벌어서 열심히 번 돈을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시켜서 그렇죠. 더 기업 가치를 올렸죠. 그렇죠. 그 BNB도 똑같은 구조라서 그게 디플레이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코인은 알트코인이 2만 개가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만 개 중에서 99% 이상 다 쓰레기예요. 다 필요 없는 애들이고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서 코인을 소각할 수가 없는데 근데 바이낸스는 누가 봐도 매우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거래를 해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BNB 코인을 소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상승장에는 유망하다고 보죠 저는. 네. 왜냐면 그게 논리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네.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제 코인베이스가 300% 올랐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오늘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코인베이스랑 로빈후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알죠. 예. 오늘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 로빈후드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제 뭐 시작된 거죠. 코인 거래량과 빵, 네. 증시도 세니까 더블이 된 거예요. 좀 웅장해지네요. 이제, 예. 거래량이 전 부문에 늘었다. 이제 개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를 주던데 진짜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청바지 회사처럼 네, 네. 거래소가 진짜 사실 하우스라서 저는 개별 코인을 고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뒤에서 거래소가 열심히 이제 또 아무나 이겨라가 되지 않을까. 웅장하다. 그 특히나 그래서 무작정 장기 보유는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법정감자 쓰레기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케이, 뭐 제가 그게 틀렸다 말하지는 않는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비트코인은 반감기 따라가지고 4년 사이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 한번 2014, 18, 22년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각각 마이너스 60에서 70% 또는 많으면 80%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2026년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변동성이 줄어들 거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2년에 나스닥도 기관장이었어요. 85% 갔잖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버블이 어마어마하면은 그 떨어지는 폭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일본도 30년 동안 빌빌거렸는데 걔네들도 뭐 기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 기관들이 사고 파는데도 박살 난 거는 똑같은 거예요. 버블이 커지면은 기관이든 기관이 할아버지도 오든 그냥 그 대폭락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26년에 크리티컬 할 거라고 봅니다. 네. 26년. 그러니까 네. 사이클대로 간다. 사이클 원자신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작가님 오래 배웠지만 네. 주식에도 유명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작가님도 그걸 철저히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코인 전략을 아주 심플한 전략을 알려드리면은 그 3년 동안 보유하고 그 마지막 4년 차는 보유하지 말아라. 이게 되게 심플해요. 쉽게 말하면 머리 아프니까 전략 매도해버려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3, 4, 5 보유하고 6은 빼고 7, 8, 9 보유하고 2030 빼고 요게 가장 심플한 전략이죠. 그거면 얼마 벌었을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전략 썼으면은. 네. 이해됐습니다. 예. 만약에 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반감기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네 번째 반감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반감기라는 게 이제 워낙 많이들 다루긴 하지만 네.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 10분에 한 번 비트코인이 채굴돼서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50개였고 4년 후부터 25개로 줄고 그다음에 12.5개로 줄고 그다음에 6.25개로 줄고 이제 4월 말부터 3.125개로 줍니다. 공급되는 양이. 올해 4월 2024년 4월부터 네, 4월 21일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대충.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일단 주된 요인인데 그 사이클 따른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변수는 그 기관들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올라가는 폭이 더 엄청 커질 수 있다 또는 그 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26년에는 비트코인을 일단 안 가져가거나 아니면 매우 작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네. 25년 말까지 매도 계획까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해줬어요. 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요거 중에서 특히나 작가님께 좀 그래도 큰 지금의 수익을 안겨다준 중요한 전략 한 가지 혹시 또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그 작년 4월에 비트코인을 이제 처음 샀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게 보통 최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이제 오를 때 사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최저점 대비 2배요? 네. 오. 그 22년 최저점이 15,500불 정도였는데 네. 이제 그때 사면 안 되죠. 얘가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2배 정도 올랐으면 이제 확실히 추세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원칙적으로
7월 14일이었어요. 작년 7월 14일. 근데 저는 4월에 거의 2배가 왔기 때문에 욕심이 휩쓸려가지고 그때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7월에 샀으면 제가 3개월 정도만 고생했겠죠. 10월까지. 예. 그래서 그 전략이 꽤 괜찮은데, 근데 그럼 지금은 한숨을 쉬시겠죠. 아이씨, 얘는 3만 불에 샀겠네. 근데 이제 지금 뭐 7만 불이잖아. 이런 젠장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지금도 늦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소액으로 들어간 다음에 더 오르면 그때 불타기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핵심이 또 이제 뭐냐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주 재미를 봤는데 후반기에는 보통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앞지르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 앞지르는 게 아니라 몇 배씩 앞질러요.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이 막판에 200% 오른다 하면 얘네들만 1000%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알트코인은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거든요.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 그냥 모멘텀, 가격만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그 잡코인들을 사가지고 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유하고 터는 거예요. 네,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네. 아, 그렇죠. 코인은 그 이제 주식처럼 그 몇 달 모멘텀 이런 게 안 먹히죠, 당연히. 그건 안 먹히고요. 네. 그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 사서 일주일, 2주 보유하고 터는 방법, 그리고 로테이션 도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게 제가 일주일보다 1일이 혹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걸 좀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최근 24시간 동안에 제일 튄 잡코인 사가지고 예를 들면 3일 정도 보유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해야 돼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사실 코인 거래소 보면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정보잖아요. 최근 24시간 동안에 뭐 얘가 제일 많이 올랐네. 그쵸. 그게 다 보이잖아요, 모든 거래소에. 네. 그래서 그게 거래하기 가장 심플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 조금 전에 고전략은 뭐 예를 들면 민코인은 잘 통하고 AI 코인은 안 통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 나온 거는 네. 최저점 대비 그 2배. 그러니까 확실히 코인은 추세 추종인데. 근데 그것도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알트코인은 최저점 대비 2배 올라가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최저점에서 2배 정도 오르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코인 시장 전체가 이제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 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사지 말고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해도 되고 근데 처음에 좀 작게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그림이 진짜 오시면은 그때는 불타기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럼 작가님이 활용하신 가장 좋았던 전략.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수익을 네. 안 계다주는 좋은 전략이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만약에 이제 이번 사이클도 있지만 또 다음 사이클도 있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전략이니까. 네, 이건 아마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점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아직은 끝물이라던가 이런 신호는 아니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대한 부분은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면은 네. 이게 뭐 기관이라든지 그 중국 부자 그런 얘기 싹 다 뺀다 하더라도 그냥 역사적 패턴만 봐도 역대 최고점을 뚫은 후에 1년 더 갔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중국 부자와 기관 호재를 다 빼더라도 1년은 남은 것 같아요. 네. 최고점을 뚫은 지 1년은 더 갔다면 네. 최고점 뚫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 그렇죠. 2월 말에 한국에서 뚫었고 3월 초에 그 미국에서 뚫었으니까 얼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뚫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모든 그런 말씀해주신 추가 호재를 빼더라도 사이클 상으로는 1년 더 남아 있는 거네요. 사실 뭐 사이클 상기라기보다는 그냥 뭐 근육심리 플러스 추세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 걸 보더라도.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3번, 그러니까 13년, 17년, 20년 요때는 사실 이거 전부 다 개인이 거의 한 거잖아요. 기관 참여가 별로 없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점 돌파 후에 1년 더 갔다. 근데 기관이랑 중국 부자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보다도 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아예 제외하고 호재 없다고 쳐도 1년은 더 갈 것 같다는 거죠. 네. 혹시 그 정말 궁금한데 작가님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됐어요. 세상에 네. 뭐 딱 계획대로 되진 않겠지만 근데 그래도 보통은 기획대로 안 되는데 어쩌다 이번에 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되면은 네. 혹시 개인적으로는 뭐 좀 생각하시는 네. 이렇게 우리 한 번씩 그런 꿈을 꿔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공무원분이 기사 네. 났던데 예, 네. 코인이 많이 올라서 내가 이렇게 강남의 유명한 부동산을 사러 간다 뭐 이러면서 했던데 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공무원분. 그것도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혹시 뭐 작가님도 그런 이렇게 한 번쯤 꿈꿔보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2월 초에 코인 자산이 35만 불이었는데 지금 60만 정도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 소박한 꿈은 그냥 이제 이번 상승장 한 200만 정도까지 가고 그 정도 버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거의 부처가 와도 놀라울 것 같아요. 뭐 겨우 지금 3-4배 더 벌겠다고 하면서 이제. 왜요? 네. 진짜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그 부처는 이러기 아니 나는 옛날에 왕자라도 했는데 너는 그냥 거지인데 넌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거지인데 처자식도 없고 근데 와가지고 겨우 지금 3-4배 벌고 이장에서 나가겠다는 거죠. 아이고 나보다 욕심이 없냐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욕심이 소박한 없습니다. 꿈이에요? 네, 그럼요. 소박한 꿈이죠. 진짜요? 네네네. 예. 야. 그래서 근데 댓글에 동의하더라고. 야 정말 코인판 나와서 3-4배 벌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네 하면서. 되게 부처 소박하구나. 맞네 하면서.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목표로 삼으시는군요. 네, 그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번 상승장에 실제로 200만 간다고 치면 행복한 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털고 나오냐? 그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살아있으면은 그 200 중에서 이제 얼마는 빼겠죠. 이제 얼마는 계속 이제 빼는데 나머지는 남겨가지고 마지막 추세를 당연히 탈 겁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한데 네. 코인 선물 투자가 아니라 맞다. 현물 네, 투자, 네. 현물 투자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네네. 그 선물 투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선물 투자는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면 내가 그 10배 선물을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1억을 가지고 10배 선물 포지션에 들어가면 내가 10억을 자산을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산 자산이 10% 올랐다라고 하면요. 저는 10억을 산 셈이기 때문에 1억을 버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1억 투자하고 1억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10% 오르면은 나는 내 자산 대비 2배를 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놈이 10%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 1억은 빵이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지금 이런 그 불장에서 내 친구 한 명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3월 6일 새벽에 6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15%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짧게 이렇게 팍 갔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 다른 알트코인들은 막 40%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도지코인이 40%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얘는 자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청산당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20배 선물을 주로 하고 있었거든요. 20배 선물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5% 떨어지면 청산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청산 당했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게 그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장이 오는데 그 조정장의 폭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한 15에서 20%는 늘상 발생하고 그리고 알트코인은 그 조정장에서 50% 떨어지는 것도 자주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청산당합니다.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산을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15% 20% 일시적 하락받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선물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시적 하락일 때 빵이 되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그 상승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선물을 하려면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그 포지션 사이즈, 배팅 사이즈가 얼마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선물을 할 때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야지 이게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포지션을 작게 가져가려면 선물을 왜 하냐 이거죠. 현물을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선물을 언제 하면 좋은가? 이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 추세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선물의 가장 큰 강점은 long and short, 그러니까 내가 오르는 가격 and 내리는 가격에 베팅할 수 있다는 건데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은 그 내려가는 가격에 베팅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선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사실 선물과 현물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여쭤봤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리스크 관리 또 기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선물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 오버 베팅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요. 처음엔 되더라도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돈이 벌리면은 결국은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두세 번 먹다가 나중에 네 번째 청산당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어떤 카지노에서 칩 베팅을 점점 늘리는 그렇죠.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무리한 네. 베팅을 하다가 그렇죠.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멸하게 되는, 나쁘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99%는 그렇게 끝나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사실은 그 변동성을 못 견뎌서 결국은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죠? 네. 지나고 봤을 때는 야 우상향하는데 미국 주식 누가 돈 일량하는데 사실은 또 뭐 마찬가지로 돈 버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네. 나스닥도 제가 알기로는 그 TQQQ 이런 거 2022년에 사가지고 정말 치명타 맞으신 분들 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냥 나스닥 기본 ETF 샀으면 하락 견디셨으면 다 지금 회복하고 남았는데. 그렇죠. 나스닥이 네. 그때 한 25% 떨어졌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죠. 네. 네. 그때는 빡쳤겠지만 뭐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반부에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또 장밋빛 전망도 했는데 네. 이런 리스크는 꼭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말씀 그 주십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의 변동성은 3배에서 4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은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3, 4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왜 1일 차트 같은 거 보면은 50, 60% 오른 알트코인이 꼭 있어요. 이거 최근에 제가 없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이 그죠. 하루 변동성.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야, 50% 오른 날에는 50% 빠질 수도 있다라는 당연하죠.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꼭 그 점은 감안하시고 그렇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국 작가님 모시고 속 시원하게 또 비트코인 전망과 투자 전략, 노하우까지 여쭤봤습니다. 구독자분들 또 많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